지금 내가 이게 돈을 들이는 게 진짜 세 발의 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중학교 가서 돈을 이만큼 많이 써요. 돈 없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 사교육비가 줄지 않잖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난번에 그 고교 구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말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서울대를 뭐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용인 외대부고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면서 자사고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정보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학비는 얼마나 할까? 그 궁금증이 사실 생겼어. 그래서 학비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학원 설명회에서 좋은 자료가 있길래 여러분들 가볍게도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너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서 가져온 거지. 여기 보면은 그때 나왔던 학교들 한번 눈에 이제 익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과학 뭐 영재학교 해가지고 과고 중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게 영재학교거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지. 이름은 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자료긴 한데 이제 2020년 되면서 또 이제 살짝 학비를 올렸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어.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인당 실제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 있지. 내가 내진 않지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1인당 학비가 있어요. 학비는 내가 내는 거지. 내가 그래서 연간 얼마를 내는지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지원받는 거랑 학비의 차익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교육비와 학비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사실 높을수록 굉장히 교육의 질이 높은 거구나. 그치. 질이 높고 좋은 서비스를 사실 받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유치원을 막 선택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뭐 유치원비로 막 영어 유치원 100만 원씩 내잖아. 그러면 그 돈에 맞는 서비스를 사실 받고 싶은 거잖아. 받으려고 좋은 데를 찾아서 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교육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 학원비도 그렇잖아. 선생님 달라지고, 그치. 기자재 달라지고, 맞아. 그런 거지. 모든 인프라랑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이제 질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립인 경우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여기 있다 여기 갔다 이렇게 다니지만 사립은 이제 픽스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는 돈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근데 딱 보면서 이거 나는 특히 쌍둥이 그래서 야 이거 한 번에 돈을 이게 애가 정말 공부를 내겠다. 일단 공부를 일단 잘하고 싶다 그랬잖아. 잘한다고 쳐 일단은 그건 그렇다고 일단 인정을 했어. 근데 잘하는데 이걸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년에 보면 여기 학비 비싼 데에는 그 유명하게 민족사관학교 학비 비싼 거는 좀 알고 있지. 그치. 민족사관학교를 보니까 1년에 한 2,8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 그게 저기 기숙사 어. 비용이 포함된 거지. 내가 이거 알기로는 여기 금액이 기숙사비는 따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 표시는 없더라고. 아, 그래?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남편 선배가 음. 아이를 저기 외고를 보냈더라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야. 그래서 학비를 궁금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한 달에 나는 그냥 1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기숙사비까지 하면 거의 200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비가 빠진 것 같아. 아, 그래? 비싸더라고. 아, 그럼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지. 그래서 기숙사 그때 얘기한 거 뭐 그 공부가 뭐니 해서 용인 애들부고가 뭐 음식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막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게 사실 비용에 다 포함돼 있겠지만 그래서 기숙사비도 비싸고 여기도 있는데 외대부고가 찾아보니까 1인당 학비 뭐 약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 공부가 뭐니 해서 사실 보면서 강남에 대치동에 있는 부모가 그 정도 교육열이 있는 경우에 학교 정보를 모를까 싶기는 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리고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관심이 가니까 좀 찾아보고 설명회를 다니고 하잖아. 아무리 직장맘이고 그래도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고
그리고 뭐 이제 자소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실제로 인터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터뷰 문학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알지 않을까? 학원을 많이 안 다니거나 이럴 그럼 모를 경우에 수도 있지. 엄마가 또 그거에 완전히 떨어져 너무 붙어 있지 않거나 그치, 그러면 모를 수 맞아, 있어. 모를 수 그리고 있어.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헤맬 수 있어. 맞아, 어려우니까. 한 번 물꼬를 트면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그다음 보이는 거지. 길을 그래서 그때 댓글에도 이거 어떻게 찾아봐요? 라는 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제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이제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처음에 막막하더라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제 어디를 대강 정하면 고등학교 설명회를 들으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정하기 전에는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지? 어떤 학교들의 커리는 어떻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조금 이제 넓게 일단 먼저 파악을 할 때는 학원 설명회가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 사실 그거 자체도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쉽지 않거든. 그치, 어렵지. 그래서 그거를 접근할 때 그러면 학원은 어디 설명회를 들으러 가요? 이럴 수 있는데 맞아. 사실 몇 번 다녀보면 감이 잡혀. 사실 친한 엄마가 있으면 몇 명 물어보면 아마 그 지역이 좀 유명하다는 설명회가 있을 거고 주로는 대형 학원,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게 만약에 자사고다 그러면 그 자사고의 그 입결, 말하자면 입시 결과를 많이 내는, 많이 입학시키는 학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설명회를 가면 또 그 학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뭐 괜찮더라고. 근데 나는 여기 자료에도 뭔가 이게 지금 자사고에 대한 자료 설명이라서 전국 단위의 자사고 있지. 그때 한 10개 정도 내가 봤는데 정사고라고 불리는 전국 단위의 자사고의 실제 모집 요강,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면접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 요런 정도는 사실 학원에서 또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때 메가스터디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고, 그래서 한두 번 찾아가서 봤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요런 정보를 더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조금 감이 이제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두에 이게 학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잖아. 지금 내가 이게 돈을 들이는 게 진짜 세 발의 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중학교 가서 돈을 이만큼 많이 써요.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 사교육비가 줄지 않잖아. 그 고등학교 엄마들이 맨날 말씀하시잖아. 지금 돈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좀 이걸 보고 든 거야. 사실 지금은 당장 그 한참 뒤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쓰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이게 나중에 학비를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 지금 다 써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보낼 수 있는데 애가 뭐 성적이 안 돼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 되는데 내가 못 보내주면 좀 그건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비싸다. 이거를 일반 가정에서 선뜻 보내기에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이게 한 명이라서 한 명이 갔어? 그리고 한 3, 4년 뒤에 이제 남은 녀석이 가. 그러면은 좀 엄두를 내보겠는데, 이게 3년 끝나고 또 다음이니까. 근데 막 연년생이거나 나같이 쌍둥이라서 한 번에 둘이 들어가면 어렵지. 난 남편한테 그랬지.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애들이 진짜 혹시라도 공부를 둘 다 잘해줘가지고 둘 다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떡하지? 했더니 대출을 받아야지 하고. 근데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다행인 거야. 사실은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니까. 그리고 대학 학비는 또 그래, 얼마나 또 정말. 비싸니. 그래서 사람들이 국립을 선호하는 거야. 국립이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학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와, 민사고 좋은 학교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비싼 학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상상고라고 알지?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이번에 의치안의 자료를 한번 뽑아봤었거든. 언제 또 공유를 드려야지 하면서 뽑아놨는데 와, 의대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상상고에서 진짜 많이 보내긴 하더라고. 그래서 의대 보내고 싶은 분들은 상상고를 많이 또 선호한다고 들었어. 하나고에서도 가고.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학비가 약 1,600만 원 이상이네?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다가 내고 사실 학원비를 전혀 안 쓴다 하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지. 근데 이거 하면서도 사실 과외나 학원을 또 하는 경우도 많잖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시골에 진짜 있는 감당이 안 되지. 학교들이나 기숙사 학원들은 학교들은 많이 안 간대. 나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은 와 학원 또 다니면 학원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겠는데 아예 저기 시골에다가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만 데리러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모집에 대한 거 있잖아. 요즘에는 정기고 후기고 해가지고 이게 모집 요강 같은 것도 조금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볼 때는 전체 일정표를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는 이게 고입 정보가 옛날에도 이렇게 디테일했나 싶을 정도로 그치. 대입 정보와 유사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요거를 파악해가지고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그래서 커리큘럼을 그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학교 구분을 할 때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커리에 더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 입시 설명회를 듣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걔네들의 커리를 다운받아 보면은 거기 이알림이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알림이에 보면 수학을 예를 들어서 몇 차수로 이수하는지, 영어는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뭘 수업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과목들이랑 일단 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의 시수라고 하나?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면 수학을 훨씬 깊이 있게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수학도 과목이 막 수일, 수의해서 더 깊이 있는 고급 수학까지 있는 데도 있고 대학 수학에 대한 거를 당겨서 사실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적성에 안 맞는데 수학을 엄청 많은 시술을 하는 학교에 가면 사실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라도 조금 정보를 알아두면 좋지 확실히 않을까? 고등학교는 그 이제 대입을 목표로 그치. 하니까 약간 그 학교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이과 쪽으로 많이 잘 보내는 학교가 있고 그럼. 그런 식으로. 그치. 문과에 그리고 강한 그때 학교가 있고. 사실 그때 가봐야 우리가 더 잘 알게 돼. 그치. 목전에 사실 거야, 와야 아마. 눈에 쏙쏙 들어오겠지. 우리도 저기 우리 아이 친구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첫째를 보내면서 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치. 자사고가 처음 있어요. 듣는. 그런 걸 처음 맞아, 들었는데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들이 어. 모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맞아. 근데 그게 나는 이게 워낙 범위가 넓고 고등학교 선택이 정말 대입의 반은 넘게 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사실 뭐 이런 비싸게 돈 내는 학교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일반고에서도 우수한 학교를 또 찾잖아. 그치. 그렇게 찾아봐도 되고 그래서 어쩌면 2025년에 이제 약간 그 고급 평준화가 정말 되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8학군으로 몰린다는 걸 누구나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빈부에 따라서 학교가 좀 이렇게 나뉘는 것도 좀 서글프기는 한데 그래서 뭐 자본주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돈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로 이렇게 학교 그치. 수준이 나뉘거든. 미국 더하지. 더하지. 근데 미국은 보딩스쿨이라 그래서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 진짜 비싼데 그 정도로 좋은 질의 교육을 또 제공해. 그래서 보딩스쿨을 굉장히 선호하거든.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맞아. 기숙학교. 그래서 보면서 사실 좀 기숙학교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했으면 하지만 뭐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좀 단절을 시켜 놓는 거잖아. 3년은 너 이제 탁 박혀서 공부만 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따라주면 좋지만 그거에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당장 공부만 시켜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나는 그래서 최근에 좀 반성을 하고 아이들 한 과목이라도 더 작게 예를 들어서 엄마표로 하고 그 돈을 차라리 저축을 해서 몇 년 동안 모아주는 게 나중을 대비하는 길인가? 되겠냐? 아까 써야죠. 그 진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진짜 약간 지금 많이 쓸 일은 진짜 아니라는 거. 우리 사교육비에 대해서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시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고 조금 모아뒀다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요때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지.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좀 절제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자기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좀 생각하고 그치 멀리 내다보고 미리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 학교의 학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어떤 알아가는 거. 정보를 좀 알아놓고 시작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지금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준비를 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